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벤트 리스너 유형 중에서 키보드 이벤트와 폼 이벤트에 대한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보드 이벤트입니다. 키보드 이벤트는 키가 눌렸을 때 발생하는 키 다운 이벤트가 있고요. 키가 놓아졌을 때 발생하는 키 업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가 눌렸다가 놓아졌을 때 발생하는 키 프레스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유형들을 앞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보면 우선은 인풋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키보드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 다운과 키 업을 사용을 했고요. 키 다운 경우에는 키가 눌렸을 때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키 업은 키가 놓아졌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발생한 함수는 이벤트에 대한 하나의 요소를 받고요. 이 이벤트의 콘솔 로그를 통해서 키가 눌렸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키 이벤트에 대한 어떤 키가 눌렸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키가 놓였는지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한 키가 나오게 되는 걸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소를 선택을 하고 각각의 키보드 이벤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풋을 통해서 저는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인풋 태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콘솔을 통해서 한번 이벤트 객체를 찾아볼 텐데 저는 쿼리 셀렉트를 통해서 인풋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풋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풋에 대한 요소에 add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첫 번째 이벤트 유형으로는 저는 키 다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row 펑션을 통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이벤트라고 하는 이벤트 하나의 요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여기에 키가 눌렸습니다. 키가 눌렸습니다 라고 하고 플러스를 통해서 자, 이벤트에 저는 키라는 값을 넣어서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텍스트를 입력해보면 1, 2, 3, 4, 5, 6, 7, 8 입력을 정상적으로 할 때 여기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눌린 키 값과 키가 눌렸다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백스페이스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엔터도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공백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스페이스가 눌린 요소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을 입력을 하게 되면 프레스라고만 나오는데 자,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문제는 브라우저의 이벤트 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는 영어 문자에 대해서 이벤트.킥 값을 정상적으로 제공을 하지만 한글과 같은 유니코드 문자에 대해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글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프레스라고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영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영어가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이벤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유형은 키업에 대한 유형이고요. 여기서 키가 눌렸습니다가 아니고 여기서 키가 놓아졌습니다 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놓아졌습니다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는 키가 놓아졌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1번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키가 놓아지지 않으면 이벤트에 대해서 콘솔로가 발생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손을 떼게 되면 키가 놓아졌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키가 놓아졌을 때 발생하는 건 키업에 대한 이벤트 부분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하지 않고요. 이 두 개의 요소를 같이 사용을 할 때는 키 프레스에 대한 요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 유형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눌렀다, 키가 눌렀다, 놓았을 때 발생합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 키프레스 이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를 누르게 되면 발생을 하고요. 키가 눌렸다가 떼질 때 발생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눌렸을 때도 발생을 하고 키가 떼어졌을 때도 정상적으로 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프레스는 키가 눌렸을 때, 놀아졌을 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 이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폼 이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이벤트는 이벤트가 제출됐을 때, 그리고 요소의 값이 변경됐을 때,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포커스가 받았을 때랑 해제됐을 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들을 예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보면 첫 번째로 요소를 선택을 하고 폼이란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폼에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벤트 유형을 추가해 줬고요. 서브밋은 폼이 제출됐을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벤트 해가지고 프리 이벤트 디폴트를 발생을 시키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실습을 넘어가서 알아볼 예정이고, 자, 콘솔 로그를 통해 폼이 제출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콘솔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습으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폼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저는 그냥 get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인풋 요소를 저는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그래서 버튼을 서브밋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밸류는 제출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제출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입력을 하고 제출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요소들이 제출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폼을 통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발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크립트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콘스트를 통해서 우선은 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고, 이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더큐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쿼리 셀렉트로 폼을 찾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셀렉트 폼이라고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벤트로 실질적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밋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 요소를 우리가 발생을 했을 때 유형을 감지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벤트의 프리 이벤트 디폴트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여기서 폼 이벤트 발생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폼 서브밋 이벤트 발생이라고 하고 저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제출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1, 2, 3이라고 누르고 제출 누르게 되면 폼 서브밋 이벤트 발생이라고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값이 없을 때도 우선은 제출을 누르게 되면 이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값이 정상적으로 콘솔 로그에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폼 이벤트 유형은 체인지입니다. 자, 이 서브밋 부분을 우리가 체인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컨트롤 D를 눌러서 찾게 되고요. 체인지라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인풋 부분에다가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저장을 누르게 되면 체크박스가 하나 생겼죠. 자, 이 체인지에 대한 이벤트 유형은 어느 때 발생을 하냐면 폼 요소의 값이 변경됐을 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요소가 변경이 되는 순간에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했다가 풀었다가 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경우에도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폼 요소의 값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체인지 이벤트입니다. 다음은 인풋에 대한 이벤트 유형입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인풋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한 요소를 우리가 막 입력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지금 요소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인풋, 사용자가 입력할 때 계속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 유형은 포커스와 블러입니다. 포커스는 폼 요소가 포커스를 받을 때 발생하고요. 블러는 폼 요소가 포커스가 해제됐을 때 발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발생하게 될 이벤트는 여기서 폼이 아니고 인풋에 대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인풋으로 다시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풋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인풋으로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포커스라고 하겠습니다. 포커스.
이벤트 발생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고요. 여기에 포커스라고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블러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러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포커스와 블러를 작동을 시켜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인풋을 누르게 되면 포커스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 폴더가 중앙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를 해제를 하게 되면 블러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값이 블러가 됐는지 그 다음에 포커스가 됐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프리이벤트 디폴트에 대한 메서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서드는 무엇이냐면 이벤트의 기본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벤트의 기본 동작이란 해당 이벤트가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밋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폼을 서버로 전송하는 게 기본적인 동작인데, 이때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호출하던 폼이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첫 번째는 폼 제출 방지, 두 번째는 링크 동작 방지, 그 다음 세 번째는 키보드 동작 방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크롤 동작 방지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의 기본 동작을 방지하여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콤마사 이것을 적어주고 적어주지 않고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개발을 하시면서 알게 될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외우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폼 이벤트와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윈도우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실습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